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채권 들어가겠습니다. 채권 시장. 7문제 출제되죠, 여러분. 좀 이제 분량이 많은 편입니다. 이제 채권 7장인가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다룰 거고, 그럼 이제 주식보다 좀 이제 생소해서 이제 어려움을 느끼시는데요. 이 과목 중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 그러면 이제 흔히 이제 채권을 꼽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 이제 포기하면 안 되고, 이제,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주 출제되는 부분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드릴 테니까 그거 신경 쓰시고요. 여러분 그 이제 금융자격증 공부하실 때 늘 채권이라는 이제 과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잘 해놓으시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 이제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이제 제대로 해놓자는 거예요. 그럼 1장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채권의 기초 개념. 채권을 이제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냐. 이제 돈을 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확정이자 보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를 돌려주겠다. 이거를 이제 발행 시에 미리 이제 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금 이자를 돌려주는데 얼마를 주겠다. 그걸 이제 미리 확정시켜 놓고 발행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 이제 만기를 정할 때 확정이자 보증권도 단기, 이제 장기 개념이 있는데, 채권은 이제 장기 증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단기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장기 자금 조달할 때 이제 활용하는 거고요. 단기 확정이자 보증권의 대표적인 게 이제 그 CD가 양도성 예금 증서죠. CP가 기여보험. 그러니까 이제 요건 은행이 발행하는 건데요. CD는 은행이 단기 자금 조달할 때 CD를 발행하고 기업은 CP를 발행해서 단기 자금 조달한다. 근데 이제 장기 자금이 필요하다. 채권을 발행한다. 은행채, 회사채. 장기 확정이자부 증권이다. 2절로 가서 기본적 구조, 이제 채권의 정의.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갚아야 되는 이제 부채이기 때문에요. 채무 표시 증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발행한다? 이제 4대 주체라는 말을 쓰죠. 정부, 지자체, 특수법인, 이제 주식회사, 이런 이제 4대 주체가 여기 다시 나오죠. 비교적 이제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발행하는 거다. 그래, 우리 이제 법에 보면 자본시장법에 증권이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채무증권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채무증권. 그럼 이제 CP도 채무증권에 들어갑니다. 단기 확정이자 부증권이 이제 CP. 요것도 채무증권으로 보고요. CD는 아니죠, 여러분. CD는 금융상품이에요. 넘어갈게요. 자, 채권의 기본적 특성. 그래서 이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물론 이제 시험에 날 수 있지만, 이제 쉬운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채권은 뭐다? 발행 자격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그럼 이제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앞서 그 4대 주체 있었죠? 4대 주체가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법에서 발행 이제 자격, 또 발행 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해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부채란 말이에요. 갚아야 되는 부채니까 좀 요건을 정해 놨다.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채권은 뭘 준다? 이자를 지급하죠, 여러분. 이자 지급 증권이다. 주식과 다르다는 거죠. 주식은 배당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배당은 회사 실적에 연동되잖아요. 실적이 있을 때 이제 배당을 주고 안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과 관계없이 채권의 이자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죠. 강제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실적이 좋다, 많이 주겠다. 실적이 없을 때는 안 주겠다. 그럴 수가 없죠. 의무적으로 줘야 된다. 안 주면 부도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자 지급 증권이고, 채권은 이제 만기 때 원금을 또 갚아야 되니까, 이제 만기를 정해놨다. 기한보다. 뭐 단기, 중기, 장기. 자, 마지막에 단기 증권으로 본다, 장기 증권으로 본다. 장기 증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CD, CP와 달리, 앞에서 봤었죠? 장기 자금 조달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고, 그래서 이제 장기 확정이자부 증권이다. 그러니까 줄 돈을 미리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 이상 안 준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교재에는 없지만 우리 주식하고 채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둘 다 이제 회사가 이제 자금 조달 수단으로 발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자본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식을 사게 되면 이제 주주가 되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적과 연동돼서 이제 배당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만기가 없으니까 영구증권 개념이다. 원금 상환 의무도 없죠, 여러분. 주주들한테 원금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채권은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 그래서 타인 자본이죠, 여러분. 타인 자본. 부채로 기록되는 거 아닙니까? 4대 주체가 발행하죠. 그러니까, 예, 주식 발행자보다는 조금 다양해요, 여러분. 4대 주체니까. 채권자가 되죠. 이자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은 실적과 무관하게 강제성이 있다. 만기가 있죠. 만기 때 또 원금을 갚아야 되니까 원금 상환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둘의 이제 동일 기업이 여러분 주식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선순위예요? 자녀 재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주가 후순위. 예, 이런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채권, 이제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예, 채권 발행할 때 이제 그 조건들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채권 액면. 여러분 이제 주식도 액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뭐 5,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채권의 액면도 다양한데요. 겉면에 표시된 금액, 그러면 이제, 액면을 말하는 거고, 나중에 이게 이제 원금이 되는 거죠. 만기 때 이걸 되돌려 주겠다. 근데 통상 아무 말이 없으면 액면이 이제 10,000원이라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액면은 이제 10,000원짜리가 표준이다. 그다음에 표면 이율, 다른 말로 표면 금리. 요건 이제 이자를 주는데 몇 퍼센트 주냐, 그걸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발행자가 액면에 대해서 연 단위로 지급하는 이자율,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 개념, 그게 표면 이율이다. 그 표면 이율을 보면 이자 크기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발행 시점에 미리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조정하지 않아요. 처음 발행할 때 뭐 표면율 5%, 그러면 늘 5% 이자를 주겠다는 거죠. 연 기준으로. 자, 채권 이제 발행 일자가 있을 거고 매출 일자가 있을 텐데, 매출은 이제 판매 일자라고 보시면 되죠. 발행일은 그 증서에 이제 기록되는 이제 발행 일자. 그런데 이게 달라요, 여러분. 발행일은 이제 하나지만 동일해도 매출일은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국채인데요. 발행일은 매월 말일자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매출, 판매가 되는 것은 첫날부터 말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선매출 이런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발행일자보다 미리 이제 판매할 수도 있다. 선매출, 후매출 다 가능한 게 채권이다. 네. 어렵지 않죠? 뭐가 하나고 뭐가 여러 개 있다는 거예요. 발행일자는 하나인데 매출일자가 다양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만기, 경과기간, 잔존기간. 이 그림을 좀 보죠, 여러분. 채권이 이제 요날 발행됐어요. 그리고 이제 만기일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중간에 채권은 이제 매매가 되니까, 중간에 매매가 된다. 이랬을 때, 이 발행일자부터 만기까지, 이게 이제 만기 기간이다. 이 채권이 뭐 10년 만기짜리다, 발행할 때. 뭐 5년 만기짜리.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를 만기 기간. 그럼 중간에 매매가 된다 가정해봐요. 그럼 요날 기준으로 발행일부터 매매일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경과기간이라고 표현하고요. 매매일부터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이 잔존기간이 되겠죠. 그러면 경과기간, 잔존기간 합이 만기란 말이에요. 만기 기간이 되는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 프람트를 보세요, 여러분. 발행일 또는 이제 매출일. 같지 않을 수 있으니까. 요 날부터 매매할 때까지. 그러면 지나간 기간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냐? 경과기간이 되겠죠. 잔존기간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잔존기간은 매매로부터 남아있는 기간이니까. 쉬운 거지만 요것도 이제 구분이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은 이제 이자를 주는데, 예, 이게 이제 이자 지급 주기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표면 이율이 이제 이자를 몇 퍼센트 주냐, 그걸 이제 표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표면 이율이 6%인 채권을 이제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연 6% 이자를 주는데, 이거를 1년 단위로 주냐, 6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걸 이제 표시하는 게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다. 그래서 표면율은 똑같이 6%지만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만약에 6개월이다. 그러면은 이 6%를 두 번 나눠서 주는 겁니다. 3%씩 연 2회 지급하겠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고요. 만약에 3개월 주기로 주겠다.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3개월이다. 그러면 1.5%씩 4번 주겠다는 거예요. 연 4회.
그걸 이제 표시하는 게 이자 지급 단위 기간. 그럼 여러분, 통상 그냥, 우리나라 이제 국채나 회사채가 2표채인데요.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자를 주는데, 6개월 단위로 주는 게 국채입니다. 이제 뒤에 나옵니다. 3개월 단위로 주는 게 이제 회사채예요. 아무래도 투자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저 같으면, 이걸 선택하겠어요. 똑같은 6%지만 자주 주잖아요. 그럼 미리 받으면은 재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이제 선호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국채보다 회사채가 신용도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회사채는 요 3개월 단위로 이제 이자를 줘요. 국채는 6개월 단위로 1년 2번 쪼개서 주고요. 어렵지 않죠? 자, 채권에서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만기 수익률 개념이죠. 만기 수익률. 이건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데 만기 수익률을 이제 YTM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Yield to Maturity. 그래서 이제 만기 수익률. 통상 여러분 이제 채권이 수익률로 많이 거래된단 말이에요. 수익률이 몇 %짜리냐. 그걸 만기 수익률로 이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이제 수익률, 채권의 수익률, 또 유통되는 수익률, 그냥 채권 수익률, 이게 다 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만기란 말을 왜 붙였냐. 만기까지 이 채권을 갖고 있을 때 나오는 일종의 이제 예상 수익률이 만기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만기 수익률의 정의예요. 채권에서 만기까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뒤에서 채권 가격 계산하는 것을 또 이제 공부를 하는데, 채권 가격 계산하는 원리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래 채권에서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할인한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할인할 때, 이 할인율로 이 만기 수익률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과 일치시키는 할인율 개념, 그럼 만기 수익률. 그러면 이 만기 수익률이 채권은 항상 고정된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예금의 이자율은 그 고정된 거 아닙니까? 앞서 여러분 고정된 거는 표면이율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몇 % 주냐? 그 표면이율은 고정이 되지만 만기 수익률은 시장에서 계속 달라집니다. 두 번째가 그거예요,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주가가 변하듯이 채권 시장에서는 주로 장외는 이제 수익률로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만기 수익률이 계속 변하면 거기에 따라 가격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채권은 여러분 수익률과 가격이 이제 역외관계를 갖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제가 보충 설명 드릴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단가라는 게 뭐냐면 채권 시장 가격이 되겠습니다. 채권 시장에 형성된, 요게 중요합니다. 표면이율이라고 하면 안 돼요.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는 만기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요 가로놓기 했을 때 여기 들어갈 말이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된 채권 매매 가격.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만기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또 만기 수익, 가격을 알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만기 수익률을 또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역의 관계. 요걸 단가라고 얘기하는데 통상 채권 단가는 10,000원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이 1억짜리 채권도 있는데 그럼 1억의 시장 가격을 표시하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10,000원 기준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환산하면 되겠죠, 여러분? 액면이 1억이다. 그럼 10,000원 기준으로 가격이 지금 있으니까 그건 이제 환산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가 계산할 때는 이 자리에 표면이율이 아니고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다. 자, 조금 이제 보충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만기 수익률 뒤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근데 앞서 만기 수익률이 두 가지 있었잖아요, 특징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채권에서 만기까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의 합을 채권 지금 시장 가격, 단가죠? 과 일치시키는 할인율로 사용되는 거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 계산할 때 나누는 값이다 이거예요. 나누는 금리. 이게 만기 수익률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 국채라고 가정하고요. 1년 단위로 이자를 준다.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액면이 100이고요. 뭐 100억 또는 뭐 100. 표면율 10%. 그럼 100에 10% 이자를 주겠다. 연 단위로. 만기는 2년짜리다. 그러면 얘 기본적인 현금 흐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현재 시점 기준으로 1년마다 이제 이자를 10% 받으니까 1년 후 10, 100에 10%면 10 이자를 받을 거다. 2년, 요게 만기니까 이자 10하고 1년치 이자. 그럼 액면 100. 그러면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돼요? 1년 후 10 들어오고, 2년 후 110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이제 할인한단 말이에요. 현재 가치로.
그럼 100은 1 플러스 R의 1승. 이거 1년 후 돈이니까. 110은 2년 후 미래가치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 이것과 현재 가격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채권 가격이 이걸 일치시키는 요 R. 이게 만기 수익률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가 돼요, 여러분? 미래 현금 흐름들의 현재 가치잖아요. 근데 채권은 줄 돈을 딱딱 확정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년 후 얼마 들어올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요것과 요게 이제 채권 가격이라고 그랬을 때 두 개를 일치시키는 할인율 개념. 이게 만기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만기 수익률로 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지금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R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이제 수학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격이 100이고, 현금으로는 2개, 아까 20, 이게 이제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양변을 여러분 1 플러스 R 제곱을 곱해버리면, 여기 이제 이거 곱하고, 여기는 10 이렇게 되고, 요건 110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풀어내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방정식 개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R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0.1. 그럼 이제 10%. 아까 그 사례에서 그 채권의 이제 만기 수익률이 10%가 되는 거다. 그래야 현재 가격 100과 일치가 되니까. 만기 수익률 1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요. 이건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아까 그 사례에서 3년 만기짜리다 가정해봐요. 그럼 현금으로 3개 있잖아요. 그럼 3차 방정식. 4년짜리는 4차 방정식. 인간의 힘으로 계산 안 되겠죠? 컴퓨터를 이용해야 이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원리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만기 수익률은 변한다 했습니다. 변한다. 그래서 이제 증서에 이렇게 기록이 안 돼요, 여러분. 발행 시점에 만기 수익률이 10%였다. 늘 10%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증서에 표시가 안 되는데요. 자, 이런 의미. 주시장에서 주가가 변하듯이 채권 시장에서는 만기 수익률이 계속 변하면서 가격을 변화시킨다. 어떤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자,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채권이에요. 그러면 10, 110. 이런 현금 흐름이 이제 나오는데, 요거 만약에 현재 만기 수익률 10%에 거래되고 있다. 만기 수익률 10%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요거 가격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 10으로 할인하면 되잖아요. 10%로. 그러면 현재 가격이 이제 100이라는 뜻이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금리가 올라가가지고요. 이 채권의 만기 수익률이 20%가 된 거예요. 그 20%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요 금리는 올랐잖아요. 금리는 이렇게 올랐는데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인할 때 할인율이 커졌잖아요, 여러분. 20%로 할인해야 되니까 이렇게 가격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지금 올라갔다.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의미다? 가격이 빠졌다는 겁니다. 채권은 확정이자부 증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돈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날라 그러면 싸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싸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싸게 사서 받을 돈 다 받아야 높은 수익이 나는 거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이다. 수익률 변화, 흔히 이제 수익률 변화, 이게 금리 변화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변한다. 물론 이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변할 거 아닙니까? 좀 도움 되셨나요? 만기 수익률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채권 종류를 또 이제 나누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채권을 이런저런 이제 기준으로 이제 분류를 할 때요. 제일 먼저 여러분 이제 누가 발행한 거냐 이거 여러분. 발행 주체별로. 발행 주체, 4대 주체 있다 그랬죠? 거기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그러니까 요런 분류 기준은 뭐냐?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 발행 주체입니다. 누가 발행한 거냐 이거죠? 분류 기준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가 이제 신용도가 가장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채를 다 무슨 사채, 뒤에 사채 이런 말이 끝나면 이게 회사채입니다.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이런 거 다 회사채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떨어져서 회사채는 뭔가 안전장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보를 끼고 발행할 수도 있고 보증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 신용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증 여부에 따라 나누는데 말 그대로 이제 담보를 제공하겠다. 보증기간이 있다. 그래서 발행자가 문제 생겼을 때 제3의 보증기간이 이제 책임져 주겠다. 그런데 현재 이 보증사채를 발행하지 않아요. 현재 회사채는 대부분 다 무보증사채입니다. 대부분 무보증사채다. 이거 우리 좀 기억합니다. 회사채는 무보증사채. 그럼 무보증사채가 뭐냐? 보증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담보 이런 게 없어서 발행자가 자기 신용을 근거로. 그러니까 발행자가 나 믿으면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자기 신용에 근거해서. 그러면 얘 신용이 어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무보증사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이제 신용평가 회사들이 있죠. 거기서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2개 이상 복수의 신용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크로스 체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만 신용등급을 부여받으면 안 되니까 2개 이상의 신용평가에서부터 신용평가 등급을 이제 부여받고 그리고 무보증사채를 지금 발행한다. 그러면 채권 투자할 때 그 신용등급을 보고 의사결정 이제 하는 거다. 무보증사채. 자, 다음에 이자 원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자 원금 언제 주냐. 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복리채, 달리채, 할인채, 뭐 이제 이표채가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복리채가 뭐고 할인채가 뭐고 이표채가 뭐냐 이거예요. 이건 뒤에 이제 뭐 채권 투자 전략 계속 나옵니다. 저 채권 투자 전략, 두레이션 이런 데서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예,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이렇게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리예금처럼 복리이자를 주는 게 복리채죠. 근데 언제 주냐 이건데 만기까지 이자 지급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로 이자가 재투자. 그러니까 재투자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자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복리죠. 그런데 언제? 만기 때 한 번 주겠다. 만기 때 원금 이자를 한 번에 지급하는데 이자를 복리이자를 주겠다. 누가? 발행자가요. 발행자가 책임지고 복리이자 줄게. 만기 때. 그게 복리채. 근데 여러분 이제 표면율이 똑같아도 이 표면율은 항상 연 개념이란 말이에요. 연 몇 퍼센트 이자를 줄 거야. 그런데 표면율이 같아도 재투자 횟수는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자 지급 단위 기간 다르듯이. 그럼 재투자 횟수가 커지면 만기 때 받는 돈은 당연히 커지겠죠, 여러분. 우리 연 단위 복리 이자보다 월 단위 복리 이자가 12번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이자에 이자가 12번 더 붙는 거니까 예, 당연하죠. 재투자 횟수가 커지면 만기 상환 금액은 커질 것이다.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식을 만들었는데 자, 만기가 5년, 표면율 2%, 연 단위 1년에 한 번씩 재투자가 되는 복리채 만기 상환 원리금을 계산해봐라. 만약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수학 개념이죠. 그럼 5년 후에 원금 이자를 한 번에 주겠다는 건데 그 크기가 얼마예요?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죠, 여러분. 원금 10,000원, 가로 1 플러스 요것에 연 2%니까 0.02 가로 닫고 복리니까 5승. 이게 만기 때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러면 요거 5번 곱하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번에 만기 3년, 표면율 8%, 3개월 단위 복리채예요. 그러면 1년에 4번 복리 효과가 나오는 거죠. 만기 상환 원리금. 그러면 식을 만들 때 원금 10,000원, 가로 1 플러스 요거는 연율이잖아요. 그럼 8%를 요거 3개월 단위로 4번 주는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니까 4로 나눈 다음에 가로 이제 그 승수를 만들 때 연 4회 재투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총 3년이니까 곱하기 3. 그럼 이제 12승이 되는 거죠. 12승.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이해만 하시면 되잖아요. 시험에 이게 얼마냐 이렇게 묻겠어요? 이거 12번 계산하라고? 그렇게 묻지 않을 테니까 이 식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식 만드는 거. 이렇게 여러분 자주 줄수록 여러 번 복리 효과가 나오는 거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만기 때 주고받는 금액이 커지더라. 자, 이번에는 달리채. 달리채는 지금 거의 발행을 안 합니다, 여러분. 복리채에 밀리기 때문에.
자, 만기 때 원금 이자를 한 번에 줘요. 이것도 만기 때만 돈을 주는데 대신 달리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리예금 하시겠어요? 달리예금 하시겠어요? 당연히 복리예금 하겠죠. 그러니까 달리 이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재투자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공부 목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달리채는 예를 들어 만기 3년 표면율 2% 달리채다. 그러면 3년 후에 원금 이자를 한 번에 주는데 그럼 얼마 주는 거냐?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원금 10,000원, 가로 1 플러스 0.02 그냥 곱하기 3. 지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곱하기 3. 그러면 요 200원, 10,000원에 2%면 200원 아닙니까? 그러면 600원 이자를 받는 거니까 1,600원. 이걸 만약에 복리채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1 플러스 0.02 3승. 이게 복리 개념이고 요건 달리 개념이다. 자, 요번에 할인채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할인한다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자, 얘는 만기까지 총이자를 미리 공제해서 선지급하는 형태의 채권이다. 그러니까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싸게 발행한다는 거예요. 싸게. 근데 예, 발행 이후에 이자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래서 얘는 만기 때 돈을 주는데 무조건 원금을 줍니다. 할인채는 원금만 주죠. 예, 이자를 안 줘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예, 흔히 이제 무이표채라 그래요. 이 표가 이자인데 이자를 주지 않는 채권이다. 대신 그 이자를 미리 할인해 가지고 발행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싸게 사서 만기 때 원금 받는 게 할인채. 자, 예를 들어서, 예, 만기 3년 표면율 2% 할인채, 만기 상환 원리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3년 후에 얼마 받냐 이거예요. 이것도 만기 때만 돈을 주는데요. 그럼 무조건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10,000원이라. 원금만 준다. 대신, 그러면 요거 발행할 때 가격이 얼마겠냐 이거예요. 3년 표면율 2%. 그러면 요 3년치 2% 이자, 그럼 6%가 됩니다. 달리 개념으로. 이 달리 개념으로 할인해요. 그러면 요 600원을 빼서 10,000원에서 여기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1 마이너스 0.02 곱하기 3 달리 개념으로. 이게 발행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 600원의 크기를 미리 할인해 가지고 9,400원에 발행하는 거예요. 이게 발행 가격이 되고 그럼 3년 후에 10,000원 받는 거다. 다음에 이제 이표채입니다, 여러분. 이표채. 이표채는 이제 쿠폰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중간중간에 이자를 주겠다. 자, 정해진 단위 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하겠다. 물론 원금은 만기 때 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표채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국채는 6개월 단위로 기억나시죠? 연 2회 이렇게 이자를 지급하는 거고요. 회사채는 통상 3개월 주기로 이자를 줘요. 3개월. 연 4회. 왜냐면 그래야 사죠, 사람들이. 국채보다 위험한데 이자를 또 띄엄띄엄 주면은 잘 안 사니까 자주 주겠다는 거예요. 자주 쪽에서. 자, 얘네들 현금으로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표채. 자, 만기는 3년이고 표면율 10%. 이거 연 개념이죠.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3개월이라고 그랬어요. 3개월 이제 이표채. 상환 원리금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얘는 현금으로는 여러 개 생기죠, 여러분. 3년 동안 3개월마다 요것에 4분의 1, 10%를 4로 나눠야 되니까 2.5%씩 3개월 주기로 이자를 받고 만기 때 원금을 받으니까 액면 10,000원, 아무 말이 없으면 이제 액면 10,000원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요때 발행을 했다? 그럼 3개월마다 2.5%니까 250원씩 총 여기까지 12번 되겠죠, 여러분? 연 4회인데 3년치니까. 근데 여기는 1,250원.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원금하고 3개월치 이자니까. 이런 식의 현금 흐름을 이제 갖게 되는 게 이표채죠. 네, 이해되셨죠?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시험에 어떻게 나냐면요. 이렇게 발행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시점이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현재 시점이 여기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 몇 번 남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거란 말이에요. 총 이자 수령 횟수는 그러면 따져야 돼요, 여러분. 따져서 3번 남았다. 이자 수령 횟수는 3회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묻기도 해요. 시험에서. 이자 3번하고 이제 원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네 가지 형태 이자 원금 지급 방법에 따라서 복리, 달리, 할인, 이표채 개념을 봤는데요. 이게 이제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조건을 갖고 이제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만기는 3년, 표면일 8%, 액면 10,000원. 그러면 그게 이제 1년, 2년, 여기가 만기가 되겠죠? 그런데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연단위 복리채로 발행됐다는 거예요. 연단위 복리채일 때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중간에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럼 만기 때 한 번에 지급하는데 복리이자를 주니까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원금 10,000원, 가로 1 플러스 0.08 가로 닫고 3승. 자, 만약에 달리채다. 역시 중간에 아무것도 안 주죠. 그럼 만기 때 요만큼 준다. 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1 플러스 0.08 곱하기 3. 그럼 3, 8이 24니까 요건 이제 12,400원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12,400원보다 좀 크지 않겠습니까? 여기 더 크겠죠? 요거보다. 그 다음에 할인채라고 이렇게 물으면 무조건 만기 때 원금만 주는 겁니다. 중간에 아무것도 안 주고. 자, 만약에 연단위 이표채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다. 그러면 8%씩 1년마다 그럼 800원, 800원, 1,800원. 만기 때는 이렇게. 이런 현금 흐름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가만히 보시면 우리 여기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만기 때 현금 흐름만 이렇게 보면 지금 가장 큰 돈을 주고받는 게 이 복리채가 되겠죠? 복리채가 가장 큰 돈을 주고받는 개념이에요. 가장 작은 현금 흐름이 이 할인채라고 보면 돼요. 이건 원금만 주고받으니까. 이 표채는 또 나머지 이자가 붙잖아요. 원금에다가. 그래서 이게 제일 현금 흐름 크고 이게 제일 작다.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요 밑에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요 세 개는 가만히 보니까 만기 때만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기 일시상환 채권이라고 표현합니다. 만기 일시상환 채권. 만기 때만 한 번에 상환하는 채권이다. 이 표채는 그렇지 않죠. 중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두레이션을 공부할 텐데, 그래서 요 세 개는 두레이션이 계산도 필요 없어요. 두레이션이 잔존기간하고 반드시 같죠? 두레이션이라는 게 원금, 회수기간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투자 원금 회수기간을 측정하는 개념이 두레이션인데, 얘는 만기가 돼야 원금 회수가 되니까, 잔존기간하고 또는 만기하고 두레이션이 반드시 같고요. 근데 이 표채는 그렇지가 않죠. 중간에 돈을 받으니까 원금 회수 기간인 두레이션이 잔존기간, 채권 잔존기간보다 반드시 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레이션에서도 이 채권 종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 두레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꼭 이해해 놓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가볍게 간단하게 보면 돼요, 여러분. 시험에 잘 안 나요. 자, 만기 기한보증권이라 했단 말이에요, 채권. 근데 이제 편의상 크게 이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만기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이렇습니다. 1년 이하짜리를 단기로 보고요. 1년에서 10년까지를 중기로 보고 10년 이상짜리를 장기로 본다. 이게 미만이냐, 뭐 이하냐 그런 거 묻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제 미만. 그리고 10년 이상짜리를 장기채로 봐요. 1년 이상 10년 미만짜리를 중기채로 이렇게 이제 분류한다. 근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기준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처음에 발행할 때는 장기채지만 이게 기간이 경과하면 여러분 남은 기간이 줄어드니까 중기채 되고 단기채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닙니까? 잔존기간이 줄어들면 바뀔 수 있다. 늘 장기채라는 건 없다. 자, 다음에는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화폐가 우리나라 돈이냐 외국 돈이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자국 통화 표시 채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채권은 다 원화 표시 채권일 거 아닙니까? 원화 표시 채권인데 크게 두 개, 내국인, 그러니까 거주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냐,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채권이냐 여기에 따라서 국내채, 외국채. 그러니까 이건 다 우리나라 돈으로 발행하는데 외국 기업들이 그러면 외국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해요. 외국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원화가 아니고 달러, 엔화, 유로, 유로화 뭐 이런 채권들을 발행한다. 빈번하진 않지만 이런 것들은 그 나라 화폐가 아니니까 역외. 그래서 이제 유로채라고 부릅니다. 유로, 역외란 뜻이죠. 역외. 그러면
자, 이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각도를 달리해서 또 채권, 그 통화를 또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국제채 이렇게 부르면 이게 뭐냐면, 다 이게 비거주자가 발행한다는 겁니다. 비거주자가 발행하는 채권이에요. 이 비거주자,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 발행한다, 이거, 여러분. 국적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고, 외국 기업들이 이제 발행할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일본에서 외국 기업들이,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외국 기업들이 발행하는 게 국제채인데, 그 통화에 따라서 외국채, 유로채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요. 이 포린본드 외국채는 뭐냐면 외국인이 발행하는데 그 나라 화폐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 거래소 화폐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데 원화 표시 채권으로. 그러면 외국채라고 분류라고요. 유로채는 타국 통화 표시란 말이에요. 주로 이게 이제 달러로 많이 발행합니다. 달러가 국제 통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이 발행하는데 그 거래소 통화가 아니고 거래소 이외의 통화. 주로 달러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그 이미지가 확 떠오르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발행한 건지 떠오르도록 이렇게 별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아리랑 그러면 대한민국 연상되지 않습니까? 양키 미국, 사무라이 일본이죠. 팬더 중국, 불독은 어딜까요? 영국. 김치 우리나라, 쇼군 일본, 딤섬 홍콩.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 요 아리랑 본드하고 김치 본드 요거 이제 별칭을 붙여놨는데 요 차이점만 보면 돼요. 아리랑 본드는 외국채고요. 김치 본드는 달러 표시 채권이기 때문에 유로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나라 것만 그냥 이해를 하자고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채권을 발행하겠다 이거예요. 자금 조달하려고. 근데 통화를 뭘로 했다? 우리 돈 원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했다. 그러면 이게 외국채가 됩니다. 외국채고 그러면 예, 별칭이 뭐냐? 아리랑 본드는 채권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유로채 개념이 되고 이걸 김치본드라고 표현합니다. 김치본드. 네. 자, 우리나라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예, 다른 나라 거는 잘 안 낼 겁니다. 이거 잘 안 나요, 여러분. 잘 안 나는데, 예, 내면 이제 우리나라 걸 이제 내겠죠? 다음에 금리 변동부 채권 보겠습니다. 이제 FRN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통상 채권은 여러분, 고정금리 채권이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고정이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 고정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을 갖다가 본드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본드. 이 고정소득이 발생하는 증권이다. 그게 본드예요. 고정이자 주는 거. 근데 변동이자 주는 채권들도 지금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FRN, 노트라고 표현합니다. 플로팅 레이트 노트. 그래서 금리가 변하는 노트.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고정이자 주는 채권을 본드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변동이자 주는 채권을 노트라고 많이 표현해요. 노트. 예, 노트란 말이 나오면 이자 지급액이 좀 변동금리다. 자, 그럼 요걸 보겠습니다. FRN. 얘는 이런 식으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걸 먼저 봐볼까요?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은 표면위를 보면 무조건 8%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늘 8% 이자를 주겠다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고 뭐예요? CD 플러스 0.5%. 요 CD라는 게 기준금리고요. 이 0.5%가 발행 시점에 요 발행자 신용도에 따라 붙는 가산금리예요. 요게 가산금리고 요거 기준금리. 그럼 요 CD금리가 시장에서 변하지 않겠습니까? 올라가면 이자 많이 주겠다. 떨어지면 적게 주겠다. 요거에 연동돼서 이자 지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준금리, 예를 들면 CD금리 연동돼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이다. 그러면 얘는 이런 특징이 있겠죠, 여러분? 발행 시점에 확정이자부가 아니잖아요. 이자 지급액이 확정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리고 통상 그러면 이자를 얼마 받냐? 그 미래에 가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요때 발행해서 이제 중간중간 이자를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자를 줄 때 기준이 금리 CD 금리를 요 앞에 걸 씁니다. 요 프람투 했을 때 요 시작일 종료일이 있을 때 요 시작일 걸 갖고 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자 받을 때는 요 발행 시점의 금리 그거로 이자가 들어올 거고 두 번째 이자 지급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니까 요때 금리 시작일. 우리 통상 여러분 대출 이자 갚는 것도
변동금리 대출 받았을 때 시작일 금리로 갚지 않습니까? 이자는 후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이자 지급액은 그러면 어떤 금리로 지급되는 거냐 했을 때 그러면 요 두 번째 이자 지급 당시 금리가 아니고요. 당시 금리가 아니고 그 시작일 금리. 첫 번째 이자 지급일 직전 금리. 그때 여기 이제 뭐 하루 전 이런 건 뭐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이제 기준일을 정한다는 거죠. 시작일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이자 지급일이니까 여기 그러면 얘 입장에서 여기가 시작일이 되잖아요. 자, 구조. 요거 말씀드렸고 통상 우리나라에서 FRN 발행할 때 요 기준금리로 CD나 국고채 수익률을 사용하더라. 국고채도 이제 발행할 때마다 금리가 다르니까 일종의 이제 요 수익률도 변동금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가산금리 있지 않습니까? 가산금리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겁니다. 발행 시점이 확정돼서 만기까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변해서 이자 지급액이 달라지는 게 FRN이에요. 그러면 이 FRN은 여러분 어떨 때 좋아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시장금리가 상승한다고 예상할 때 투자를 해야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이자 많이 받으니까. 자, 그러면 이 FRN 채권도 이제 위험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수익률 변동 위험, 발행자 신용 위험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이게 변동이자를 지급하니까 수익률에 따른 변동성이 클 것 같지만 아닙니다. 수익률 변동 위험이 고정금리 채권보다 작다는 겁니다. 요 말을 좀 이해해야죠, 여러분.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난다 그러면 제가 지금 체크한 이런 말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그때그때 시장금리만큼 이자를 주고받으니까 수익률 변동 위험이 고정금리 채권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겁니다. 큰 게 아니고 왜곡이 덜 되잖아요, 여러분. 시장금리와 고정금리 사이에 왜곡이 덜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실세 이자를 주고받으니까 수익률 변동 위험이 작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 또 이렇게 발행자 신용 위험이 증가하면 그럼 가산금리가 높아진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는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발행 시점에 확정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용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산금리를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자 더 달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가격이 빠진다는 겁니다. 가격이 빠진다. 가격에 반영돼서 가격이 빠지는 거지 가산금리가 올라가지 않더라. 이게 이제 FRN.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채권이라는 것은 경제주체가 장기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차익기간을 정해놓고 약속된 방식에 의해서 확정이자 원금 지급을 약속한 채무증권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1번 경제주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거냐? 이거 틀렸죠, 여러분? 누구나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행 자격 요건을 법에서 정해놨죠. 4대 주체만 발행하는 거지. 그럼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발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이. 자, 장기 자금 조달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CD, CP 등과 달리 장기 증권으로 본다. 요건 맞고요. 세 번째, 차익 기간. 자금 조달이 한시적으로 원리금 상환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기한부 증권이다 이런 뜻이죠. 채권은 기한부다. 확정이자 원금 지급. 발행자는 수익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수익에 따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러는 게 아니다. 늘 정해진 이자를 이제 지급해야 된다. 안 주면 부도다. 이것도 맞죠? 여부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건 주식의 배당이라는 거예요. 배당. 답은 1번. 자, 이번에 이제 기본서 문제인데요. 채권에 대한 설명, 이 네 가지 중에서 이제 틀린 걸 찾아볼까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OX를 해보자고요. 자, 잔존기간은 발행일에서 만기일까지다. 발행일. 그럼 최초 아닙니까? 만기는 최종적인 이제 원금 지급하는 데고. 그러면 여기 잔존기간이 아니고 만기가 되겠죠? 만기기간. 틀렸네요. 잔존기간은 남은 기간이니까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매매일. 매매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만기 수익률은 채권 발행 시점에 발행자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이다. 발행자가 지급하는 이자율은 표면율이에요. 만기 수익률이 아니고 표면율. 만기 수익률은 채권 가격을 계산할 때, 그리고 채권이 거래될 때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가격 계산에 필요한 거죠.
네, 틀렸죠. 표면이율. 단가라는 것은 통상 액면 10,000원 기준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 가격을 말하는 거다. 요건 맞죠? 선매출이란 발행일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채권이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예. 발행일은 하나지만 매출일은 다양하다. 선매출, 후매출.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1번, 2번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고르면 되겠죠? 자, 다음 채권을 분류하는 방식,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자, 분류 기준 찾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도 이제 나기도 해요. 복리, 할인, 이표. 요 4번. 요거는 이자 원금 지급 방법으로 구분하는 거고, 회사채, 국채, 이런 것들은 발행 주체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4번. 자, 이번에는 이제 현금으로 만기가 2년 표면율 10% 연단위 복리채입니다. 연단위 복리채 현금 흐름을 이제 찾아라. 자, 요거는 뭘까요, 여러분? 1년 후 아무것도 안 주고 2년이 만기잖아요. 이게 원금 줬네요. 그러면 요거는 할인채가 되겠죠? 할인채. 요거는 12,000원이니까 가만히 보면 1,000원이면 이거 10%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 두 번 준 거니까 요건 달리채가 되겠죠? 아마 이게 복리채일 거예요. 12,100원이니까 복리채고. 요거는 1년 단위로 1,000원, 11,000원. 이거는 이표채.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죠. 답은 3번. 그럼 12,100원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복리 1.1의 2승. 이게 제일 큰 돈 아닙니까, 여러분? 만기 때 가장 큰 돈, 그러면 복리채예요, 여러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랬을 때 복리채가 큰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가장 작은 거는 할인채가 되겠죠. 자, 이번에도 OX 해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이제 모두 골라라. 이렇게 이제 모두 묶어라. 자, 일정 기간마다 채권 매도자가 표면이자를 지급한다. 그러니까 이표채입니다. 이표채. 아, 지금 어떤 채권? 이표채. 매도자가 표면이자를 지급한다. 채권을 파는 자가 매도자인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자는 발행자가 지급하는 거예요. 매도자가 아니고 발행자. 틀렸고. 일반 회사채는 이표채 형태의 발행 비중이 가장 크다. 예, 우리나라 국채 회사채는 대부분 이표채입니다. 요건 맞고. 투자 시 가격 변동 위험하고 재투자 위험이 존재한다. 예, 가격 변동 위험은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고요. 금리가 변하면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니까. 그 다음에 특히 이표채는 요 위험이 있죠, 여러분. 중간에 이자를 받으니까 재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재투자가 일정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금리에 재투자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러면 돈이 들어올 당시에 시장 금리를 봐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시장 금리도 변하니까 재투자 위험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표채만 있습니다. 이거 맞고요. 자, 지급이자는 매입 시 만기 수익률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 이자잖아요, 여러분. 이자는 만기 수익률로 산정되는 게 아니죠. 표면이율로 계산하는 거죠, 표면이율. 만기 수익률을 가격 계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4번 틀렸네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자 얼마 받냐? 이자 그러면 표면이율을 보면 되고, 가격이 얼마, 가격 계산하려고 그러면 만기 수익률을 알아야 되고. 네. 첫째 시간은 아주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